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그게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곱하기 임대 월수, 이건 산정하기가 간단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다 산정할 수 있을 거고, 문제는 이 간주임대료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보증금을 이제 합해요. 그리고 3억을 빼고 여기에다 365를 곱한 다음에 60%를 곱하고, 아까 365 곱했으니까 이거 또 빼줘야겠죠. 365를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2.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전세를 줬다. 예를 들어서 5억 줬다라고 하면은 5억 마이너스 3억 곱하기 60%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주택이 한 채가 아니고 세 채야. 그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3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청소비 등은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이들 누락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그 5만 원 중에는 공용 청소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용 전기료도 있고, 수도료도 있고 포함됐을 겁니다. 본인 전용 호실에 쓰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이제 임차인들이 내겠죠. 그럼 5만 원 중에서 아까 전기도, 그 다음에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그거는 수익금액에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명목으로 받는 것들은 수익금액에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럼 얘 구하기 쉽죠? 얘 많이 누락하죠? 키포인트는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월세냐 보증금이냐로 나눠가지고, 월세는 일단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 그 두 채를 판정할 때 소형주택이 있건 말건 무조건 다 포함해서 두 채 여부를 판정을 하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세 채를 판정할 때 소형주택은 빼고 나머지 주택의 세 채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2019년도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겠죠.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여야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세 채가 있습니다. 다 전세로 놨어요. 그럼 주택수 언뜻 보면 세 채죠. 세 채이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 9억 원에 대해서 3억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2.1%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네. 그럼 뭐죠? 얘 소형주택 날라가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의 과세 대상 주택수는 몇 채예요? 한 채, 두 채. 그럼 이거 보증금 세금 내요, 안 내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소형주택을 빼고 나서 나머지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어야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 B, C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A는 내가 갖고 있고 B는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C는 와이프가 갖고 있었을 때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복잡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오늘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먼저 요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세 채. 세 채인데 세 채다 아까 소형주택은 없대요. 없으면은 주택수 세 채네?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이 돼야겠네.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중에서 보증금이 가장 큰 거, 이 A주택이겠네요. 맞죠? A주택에서 3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고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요거 상계시키면은 없고, 그러니까 5억에서 3억 뺀 거에 60%에 2.1 해서 A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나오고, B주택은 이미 3억 써먹었으니까 빼줄 거 없겠죠? 그러니까 4억에 대해서 60% 곱하기 2.1% 하면 500만 원 나오고,
C주택 여기도 3억 이미 써먹었죠? 그러니까 없고 3억에 대해서 60% 곱하기 2.1% 하니까 378만 원 나오겠네요. 그럼 얘 세 개를 다 더하면은 갑의 간주 임대료는 1,134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다고 가정했었을 때 얘는 분리과세입니까? 종합과세입니까? 분리과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 심플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한 거 들어가 볼게요. 똑같은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A주택은 갑과 을,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갖고 있고 B주택은 남편, C주택은 배우자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간주 임대료를 한번 산정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됐을 때는 단독 명예주택하고 공동소유의 주택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공동소유 주택이잖아요. 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1거주자로 봐가지고 먼저 공동주택부터 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고 60% 초과분에 2.1% 곱하니까 252만 원이 나옵니다. 됐죠? 이제 개인 거 가보겠습니다. 먼저 갑이라는 개인, B주택에 대해서 4억에서 갑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빼고 60% 곱하고 2.1%. 그러면 126만 원 나옵니다. 을도 소득세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니까 을도 별도 3억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3억 빼고 60% 초과분에 2.1%. 근데 얘가 똔똔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상태에서 갑의 간주 임대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 A는 50대 50이니까 요거 계산된 거 2분의 1 끄집어 와야겠죠. 252만 원에 50% 하고 이 B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 126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 되겠네요. B의 간주 임대료는 요거 없고 요게 2분의 1이니까 126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주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죠. 복잡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임대 기간이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간다. 그러면 산식이 어떻게 되겠죠? 5억 마이너스 3억 곱하기 184일 곱하기 60% 나누기 365분의 1 이렇게 가겠죠. 적수에 곱해지는 금액만 그 일수만 좀 달라집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단독 명의였을 때 임대주택하고 공동 명의였을 때 임대주택은 구분해 가지고 각각 3억씩을 빼주고 나중에 산정된 간주 임대료를 지분율에 맞게 귀속시킨다, 합산시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이하는 전혀 아까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됐어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월 임대료 곱하기 월수, 간주 임대료 아까 그렇게 계산했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건 알아서 이제 넣는 게 맞는데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간 산정했더니 내가 2천만 원 이하야. 2천만 원 이하면 나는 분리과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갔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수익금액에서 임대수익금액의 5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수익금액의 50% 또는 40%가 임대수익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제금액을 한 번 더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14%딱 정해졌어요. 14%딱 단일세율. 아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단일세율 14%를 적용해주고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요건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요거는 혜택이죠. 아까 미등록 가산세는 불이익입니다. 그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데 요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얼만큼 인정을 해줍니까? 먼저 수익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3개를 더해가지고 산정을 한다. 필요경비는 임대주택 등록했으면 60%, 임대주택 안 했으면 5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7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사업 미등록했으니까 50%를 적용받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임대사업 등록했으니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겠네요. 즉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수익금액을 나눠가지고 필요경비도 인정받아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공제를 한 번 더 혜택을 주어요. 근데 이 공제는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번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많겠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 400만 원을 빼주고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을 빼준대요. 그럼 나는 7월 1일 날 임대사업 등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을 7월 1일 날 했다고 하면은 나눠야겠죠. 1년 동안 1,2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록하기 전에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1,200분의 600 곱하기 200 플러스 1,200분의 등록 후 7월부터 12월까지가 100만 원씩이면 600 곱하기 400 하면 300만 원 적용받겠네요. 즉 임대사업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구분해가지고 공제 금액도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곱하면 돼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혜택. 양쪽 다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우리가 14% 세율을 곱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산출세액에 대해서 단기는 30%, 장기는 75%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간에 기중에 그 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면은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산출세액하고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 산출세액하고 안분해가지고 각각 적용을 해줘야겠죠. 사례를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분리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경비를 50% 인정을 해준대요. 그럼 1,000만 원 인정받았네요. 그럼 이익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공제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미등록했었을 때 200만 원을 또 빼준대요. 그리고 800에 대해서 14%를 곱하면은 112만 원 요 금액만 내면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안 했을 때. 그래도 뭐 큰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을 등록했는데 내가 4년짜리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천에 대해서 임대사업 등록했으니까 60% 빠지죠? 그러면은 8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400만 원을 해주죠.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보다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4%를 곱하면은 56만 원이 내야 돼요. 근데 아까 양쪽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같은 경우는 30%를 또 빼준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9만 2천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4년짜리가 아니고 8년짜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가 뭐가 있냐면 요 감면이 달라지겠죠. 내야 될 세금의 75%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14만 원만 내면 되겠죠. 내야 될 세금의 30%, 75%를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합과세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분리과세는 그래도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는 많은 혜택을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이제 종합과세로 별도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잠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